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 시장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들, 또 어제 나온 또 수입 물가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물가의 추가적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그래서 환호를 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소프트 랜딩, 미국 경제에 연착륙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제는 좀 대세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그리고 이 소프트 랜딩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뉴욕 증시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 나왔는데요. 10월에 인플레 지표 둔화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길게 갈 것이다. 그래서 좀 연준에서도 좀 추가 금리 인상 이 부분 시장에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구루들이 네. 뭔가를 발언을 할 때 근거를 좀 제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명확한 근거는 제시를 안 했고, 그리고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7% 정도로 되게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성은 되게 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 확인 가능한 지표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근거는 있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금리, 이제 실질 정책금리를 따져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 미국 명목 성장률이 6, 7% 정도 기록 중인 상황인데, 지금 정책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뭐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만 보면은 지금 정책금리 자체도 사실 경제에 어느 정도 제약적인 수준으로 작용을 했고, 그 부분에 이제 시장이 오버슈팅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기준으로 5%를 좀 고점으로 확인했었기 때문에 사실 다이먼 회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거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근데 다만 지표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주택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거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작용할 수 있는데, 근데 주택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한다고 뭐 다음 달부터 이게 CPI가 반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 실제 주거 인플레이션, 렌트 같은 것으로 이제 반등으로 작용을 하려면 시차를 두고 작용하는데, 그게 1년에서 1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2개월 정도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CPI 이제 인플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싱, 이제 주거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내년 한 하반기부터 오히려 이제 CPI가 한 2%대에 진입을 했다가 뭐 예를 들어 2%, 2.3%대까지 진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뭐 2.6%, 2.8%까지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뭐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용에 있어서 노동 공급이 좀 일어나면서 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공급 없이 만약에 실업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임금 상승률에 좀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뭐 파업 이슈도 있고 임금 인상 요구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라 미국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반전 포인트로 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정책금리 인하가 뭐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뭐 추가 인상이 일어나서 뭐 7%까지 상승을 한다, 이거는 저는 이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PC 물가 기준으로 해서 2% 달성을 연준에서는 뭐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 과연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시기, 가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뭐 파업 이슈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2%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2%대까지는 진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꾸준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조적 물가 지표 좀 내림세가 약간 지금 최근엔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지금 전망하는 게, 내년 1분기까지는 경기 둔화가 없어도, 지금 주거비 둔화가 제가 아까 인플레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거비 둔화만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계속
3% 초반까지는 꾸준히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는 이제 다른 요인들에 인해서 이제 당연히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 경제가 충분히 둔화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가정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연착륙을 가정하는 건데, 지금 구체적인 수치로 좀 제시를 하자면 코어 PC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2분기 내년 2분기 말쯤에 좀 2%대에 진입을 하고 한 4분기에 한 2.6% 정도로 둔화를 좀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거비 상승률 둔화 외에도 지금 실업률 상승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좀 비주거 좀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림돌은 이제 뭐 주거비 그리고 임금 상승률 압박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연착륙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선행돼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더 둔화되는 게 사실 연착륙의 이제 전제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 일단 3% 아래로 좀 떨어져야 되고, 실업률도 이제 4%를 좀 넘어서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좀 우려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 같은 부분이죠. 해고 건수 같은 경우가 연초 이제 좀 테크 업종이 좀 구조종이 좀 빡세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증가를 했다가 최근 다시 좀 진정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좀 대량 해고를 좀 진행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구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추후에 경기 둔화가 좀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해고에 조금 더 신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실업률 상승이 경기 둔화 대비해서 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거는 네. 최근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자체 이제 분모죠. 그 분모만 따져보면 어쨌든 이민자가 최근에 좀 증가를 하면서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이게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이런 분모가 증가함으로써 이제 이런 좀 되게 좀 이상적인 좀 상황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 상승세는 좀 꾸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쪽에서는 말씀 주셨던 고용 상황, 여기에 더해서 민간 소비가 둔화되는 것을 또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고용 시장 쪽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으네요. 둘 다 봐야죠. 사실 둘 다 봐야 되는데 고용이 사실 망가지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소비도 제가 무시를 못하는 게 모델을 만들면은 한 3개월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소비가 꺾일 때 3개월 후 예를 들어 침체 예측을 한다고 치면 소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착륙을 사실 가능성을 많이 보는 이유도 사실 소비가 되게 강해서죠. 네. 네, 지금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를 두고선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가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혹은 그 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가 일단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건 네. 월가에서 전망한 게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맞은 적이 없고, 그래서 내년 인하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 맞을지는 모르죠. 사실 뭐 전부 다 인하를 말하고 있고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뭐 아까 다이먼 회장 말처럼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 거고, 그리고 다이먼 회장이 말한 것도 되게 웃긴 게 사실 월가의 코멘트를 살펴보면은 구루들이 말하는 거, 예를 들어 회장이나 뭐 부사장, 사장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내부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내용이랑 상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월가의 이제 의견을 뭐 통일해서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의견이죠. 이제 인하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근데 폭 자체는 좀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플레를 좀 둔화를 저지할 요인들도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연착륙 시나리오를 가정을 할 때는 이 경우에는 지금 모두가 좀 연착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준 금리 인하는 전제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 경험만 살펴보면은 지금 과거 정책 금리가 명목 성장률보다 높은 상태에서 네. 제가 아까 플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침체가 실제로 오지 않은 사례가 2번밖에 없습니다. 85년하고 이제 95년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좀 이전에 좀 선제적으로 내려줬다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경기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은행들 신용 여건이 좀 악화된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회사채 시장이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좀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뭐 지금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좀 사모대출로 이동한 영향도 있고 좀 뭐 리파이낸싱을 미루고 있다 이런 분석도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본격적인 만기가 2024년부터 좀 빠르게 증가하는 지금 전망이라 사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리파이낸싱이 시작되면서 좀 이자 부담이 좀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가계도 사실 전반적으로 가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펀더멘털 자체는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 위험의 가능성이 낮으나 내년에 좀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은 이런 신용 위험, 신용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일어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예측이 되게 힘들고, 네. 근데 다만 경기 둔화가 어느 특정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만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이제 연준은 결국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경기 둔화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인하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좀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연준이 인하를 좀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런 둔화세 나타나면은 연준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10월에 소매 판매 관련돼서 7개월 만에 감소세가 나타났고 계절적인 고용도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연말 쇼핑 특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사실 통계적으로만 살펴보면 연말 쇼핑 특수, 사실 뭐 저희가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원인 중으로 하나 꼽는 게 이제 소비의 약간 그런 촉진이잖아요. 연말 특수가 발생한다는 건데, 근데 뭐 지표만 따져보면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그 발표를 할 때 어차피 계절성을 조절합니다. 계절성을 조절한다는 거는 어차피 매년 연말에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오더라도 계절성을 감안해서 뭐 11월, 12월 달에 소비는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 때문에 뭐 지표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뭐 해석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소비가 되게 강할 것 같다. 네,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보통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보통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말씀을 해오셨던 게 잉여 저축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고 뭐 내년 초에는 이제 저축이 고갈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높게 유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 저축이 고갈되는 좀 걱정해서 조금 거리가 멀어진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침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뭐 요인이 있는데 소비도 당연히 중요한데 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가계가 코로나 이후에 꾸준히 정확히 말하면 금융위기까지 하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디레버리징에 좀 성공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자산만 따져보면 사실 미국 기준으로는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되게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미국이 약간 그 마블의 와칸다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다른 나라들은 되게 힘든데 얘네들만 소비가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 부가 얘네한테 몰려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미국만 지표적으로 따져 보면은 사실 소비 관련해서의 위험은 좀 크지 않을 것 같고, 그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뭐 기타 유럽이나 이제 한국 신흥국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부진 가능성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황 같은 경우도 최근 데이터만 따져 보면은 크게 우려로 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뭐 소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함수인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좀 일자리를 잃지 않는 한 소비는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유럽이나 특히 또 중국 쪽 상황과 더욱더 대비가 되고 있는 미국 경제인 것 같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프트 랜딩을 눈앞에 둔 미국 경제에 대한 저희 금리, 소비 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나눠주신 허성민 연구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